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비숍입니다. 오늘도 비숍 타로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인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매력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리딩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매력과 타인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매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과 숨겨진 모습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카드를 둘러보시고요. 마음이 끌리는 카드나 혹은 번호를 고르셔도 됩니다.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지금부터 마음을 집중하셔서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를 시간은 여유 있게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일 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이성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성격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성격,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에 공통적으로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성격은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명랑하게 밝은 느낌을 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수한 에너지가 가득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억눌려 본 적이 없거나 여러분의 기가 꺾일 정도의 패배를 경험했어도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거나 깊은 상처로 받아들이기보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발전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향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은 일을 두고 오해를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 서둘러 여러분의 실수가 아님을 밝히려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해명을 해서라도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이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성격이 베이스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감추고 잘한 것만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옹졸한 성격이 아니라 태양의 영향을 받는 분은 그간 자신이 쌓아올린 이미지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두고 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갈 만한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살짝 오버하거나 경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 약간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나서서 해결하고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배려와 따뜻함이 많이 보여져요. 태양카드는 달카드와 반대로 어떤 상황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공개되는 것을 뜻하다 보니까 어지간해선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는 것도 어렵고 좋아하는 마음도 흔들리는 눈빛도 감출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니까 차라리 드러내고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싹 다 들키는 투명한 성격이 어설프다 생각하면서도 때론 너무 귀엽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이 여러분을 볼 때는 첫인상이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한 호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성과 대화를 나눌 때도 개그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 시사적인 부분까지 유연하게 넘나들며 대화의 강약 조절을 잘한다. 지나치게 잘난 척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벽을 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 시선을 끌면서 집중하게 만들다가도 조용히 분위기를 압도할 줄도 아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텐션 조절을 잘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밀고 당기는 느낌은 텐션이나 밀당이나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밀당은 미묘한 심리전을 뜻하는 것이지만 텐션은 스포츠 댄스에서 파트너와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밀었다 당기면서 상대를 리드해 주는 것이니까 엄연히 따지면 결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와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여왕제 카드가 나오면 은연중에 대우받고 싶어하는 권위적인 성격도 있지만 여러분 성격에 태양 카드가 3장이나 나오고 스트렝스 카드에 더 월드 카드 거기다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까지 나온 걸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의 성격은 대체로 여유 있고 둥글둥글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온한 성격 이면에 사람의 마음이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순발력 혹은 순간적인 센스가 뛰어나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성격이 더 여유 있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이 권위적인 성격이 아닐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우아한 겉모습과 여유 있는 성격을 단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곁에 다가가기 어렵겠다 생각하는 이들이 막상 여러분께 말을 걸어볼 엄두도 못 내고 친해질 용기도 내본 적 없으면서 권위적이고 까칠할 것이다. 쉽게 친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기 쉬운 상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아주 많이 가졌어요.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인기가 많은 성격이라 할 수 있고요. 같은 여성에겐 시기, 질투, 부러움을 유발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속 상사가 여러분과 같은 여성이라면 여러분이 좀 더 세심하게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해야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외부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매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타고난 매력을 보면 새롭게 변신하는 걸 즐기고 나만의 매력을 만들어낼 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드레스 코드, 작은 액세서리나 소품까지도 남들보다 앞서서 사용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만큼은 시대를 앞서간다는 말을 듣는 편인데요. 소품으로 모자나 머리 장식, 헤어 액세서리를 잘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주로 위쪽을 향하게 되고 때문에 상체에 비해 비교적 자신 없는 하체를 자연스럽게 커버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노멀하고 우아한 컬러의 정장도 잘 어울리지만 화려하고 독특한 소재나 아이템을 컨셉에 맞게 잘 소화해내기 때문에 화려함에 비해 튀어 보이거나 어색하지 않고 조화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성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매력을 보면 역시나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고 여러분의 손이 예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외부적인 이미지를 보면 이중성을 뜻하는 카드가 이렇게 2장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아한 이미지와 캐주얼한 이미지 둘 다를 잘 소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땐 이런 매력도 있었나 할 정도로 과감하게 이미지 변신을 하는데 그게 또 찰떡같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자주 마주치던 사이여도 매번 새로운 호감이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었나 싶다가도 다시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탱탱볼 같은 매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에 태양의 영향을 받는 탄생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엔 12개의 별자리와 태양, 그리고 달의 위치가 표시된 오래된 양피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을 보면 다양한 문화와 정보, 기술 등을 남들보단 수월하게 습득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깊이가 약간 부족한 편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 또한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관심도 많아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경계가 없고 새로운 문물을 대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면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은 남다른 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나면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채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속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뮤즈는 아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 또는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역사나 지식을 파헤치려 할수록 허기지고 뭔가 부족하다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어떤 문제나 해답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기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의외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오랜 시간 지속해 나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지루함이나 평범함, 비슷비슷함을 견디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은 생애 주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살아가는 와중에 겪고 지나가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듣는 것 같아서 매우 호감이 가지만 그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나면 또 비슷한 삶의 모습에 다시 지루함을 느끼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을 보면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와 같은 호기심, 호감, 새로운 것을 보면 설레임에 반짝거리는 눈빛,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 하지만 이런 것이 오래가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흥미를 갖지 못하는 부분은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격이 점차 습관이나 버릇처럼 자리 잡게 되면 모든 일에 깊이가 없고 대충 하거나 책을 봐도 쓱 훑어보고 마는 겉핥기식의 성격으로 변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에서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오르는 강한 호기심을 한순간에 모두 해소하려고 하는 것보단 천천히 조금씩 시간을 두고 알아나가는 방식으로 바꿔 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성격을 갖추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이 여러분을 볼 때 매력적이다 생각하는 부분을 보면 알 것도 같은데 알 수 없고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너무 헷갈리는 사람, 그런데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은 이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차갑게 대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쿨하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성격은 이성이 보는 입장에서 말도 못하고 마음만 애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력이라 할 수도 있지만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여러분도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모를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맺고 끊기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좋아하거나 짝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건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이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착각하고 오해하는 모든 이성의 마음을 다 받아줄 순 없으니까 이렇게 둘 다 손에 쥐려 하기보다 남이면 남처럼 친구는 친구처럼 선을 그어주시고 애인이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서 이성들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매번 깔끔하게 관리해야만 양다리로 오해받는 일이 없겠어요. 다음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매력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타고난 매력을 보면 디스커버리,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갈 사이에 숨어있는 원석을 발견해내듯 누군가의 재능을 알아봐 주거나
혹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거나 여러분께 득이 될 사람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거나 여러분께 해가 될 사람을 피하게 되는 등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을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동하거나 행동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을 필연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에겐 그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다 보니까 특별한 줄 모르고 살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흥미로운 발견도 많이 하고 사람의 감정이나 재능도 금세 알아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매력이자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성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매력을 보면 주인공의 손끝에 앉아서 시선을 사로잡는 공작나비처럼 잡고 싶지만 잡아선 안 되고 갖고 싶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은 마치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해요. 특히나 여러분의 외모는 옆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엄청 잘생겼다, 예쁘다 보단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선이 가고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능미와 섹시미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들이 여러분께 반하고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드는 건 약간 주춤거릴 수 있어요. 왠지 사랑하면 안 될 것 같고 좋아하면 상처받을 것 같지만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늪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일단 사랑에 빠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에 달의 영향을 받는 출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 개의 산봉우리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의 성격은 남들 이야기에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 아니지만 일부 유동적인 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일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옳은 것,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믿고 함께 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한 번씩 틀을 깨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은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편에 속하고 주관이 뚜렷해서 한 번 내린 결정은 웬만해선 번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책을 보거나 사색을 하거나 한 번씩 온전히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 떠난 여행지 또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원 등에서 마음과 성격, 대화가 잘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동과 출발을 의미하는 이 카드가 태양이나 수성이 아닌 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격은 이지적이고 차가운 면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하고자 결정한 것만큼은 대단한 추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의 결정이나 생각을 쉽게 혹은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할 때는 낮은 조명 그리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막상 쉬거나 놀아야겠다 생각하면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향 혹은 성격에 대한 매력을 꼽으라면 삶에 대한 계획 혹은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기대고 싶다는 희망을 주는 반면 여러분은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감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처럼 여러분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겠지만 여러분은 이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뮤즈로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작은 등불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지만 달과 관련된 카드가 이렇게 3장이나 나온 걸 보면 어떤 날은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달빛처럼 나지막이 갈 길을 알려주고 또 어떤 날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고귀한 사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성이 여러분을 볼 때 매력적이다 생각하는 부분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서리빨처럼 날카로운 충고도 서슴없이 하고 냉정한 것 같지만 한 번씩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어서 고맙고 어쩌면 약간 우러러보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우선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관계는 상대방이 연하이거나 아니면 여러분께 많은 것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오는 마음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기보다 이성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고 싶다면 여러분보다 생각이 깊거나 나이가 많거나 여러분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성을 만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카드는 같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매력과 이성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매력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성이 여러분 주변 사람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이나 동정, 연민은 상대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더 외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하의 이성을 만나고자 한다면 천천히 오래오래 두고 보면서 인연을 쌓아갈 수 있는 진중하고 묵직한 분을 만나야만 두 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외부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매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주로 하체가 가려지고 상체가 돋보이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자리나 어려운 자리, 비즈니스, 면접, 중요한 미팅 등이 있을 땐 시선을 위쪽으로 집중시킬수록 매력을 어필하기 좋다고 보여집니다. 스카프나 브로치 혹은 커프스 버튼을 사용해도 좋고 헤어스타일이나 머리에 장식한 주얼리가 돋보일 때 여러분이 가진 매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꾸미고 여러분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을 땐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소심하게 꾸미기보다 금성의 매력을 타고난 분답게 화려하고 확실하게 꾸미고 샌다로드나 패출리처럼 부드러운 잔향이 오래 지속되는 향수로 마무리해준다면 몽환적인 분위기와 매력을 어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이미지가 향기와 함께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데 기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외적인 매력을 보면 여러분과 함께 있을수록 남에겐 할 수 없는 이야기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고민을 털어놓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또 다른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터놓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줄 때의 여러분의 태도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평소처럼 그들에게 조언을 한다거나 충고를 한다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걸 이해하고 싶다는 그런 표정과 태도가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살피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중단하거나 화제를 돌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티스트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은 스타일 면에서도 남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유난히 감각적인 패션의 경우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촌스럽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스타일을 녹여낼 줄 아는 감각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남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컬러나 독특한 주얼리도 잘 어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에 수성의 영향을 받는 뉴스 카드가 나왔어요.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나 다가올 미래로부터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공유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목을 끌고 싶은 순간을 위해 아껴두거나 여러분의 에너지 혹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축적하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처세를 잘하는 사람, 다툼을 원치 않는 사람, 원만한 사고방식을 가졌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수성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대체로 안 가거나 못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에 갈 수 없는 곳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볼 정도로 다양한 분야와 세상사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선을 끌거나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라도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이미지에 별을 상징하는 카드가 2개나 나온 걸 보면 약간 연예인과 같은 성향도 있다고 보여져요.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 눈치도 빨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스튜어디스나 성형외과 상담실장 혹은 컴플레인 고객 응대와 같은 직종도 여러분과 잘 맞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아주 좋은데요. 그 이유는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여러분이 나이 들고 중년이 넘어서면 그땐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여러분의 성격은 누군가 여러분을 열받게 혹은 화나게 또는 약을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욱하거나 휘둘리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일일 뿐이고 여러분이 감정을 쏟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예인을 한다면 악플이나 안티팬이 있어도 그들도 나를 추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최적화된 성격과 성향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여러분이 갖게 된 여러분의 재능을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알아봐 줄 사람에게 제대로 어필할 줄 아는 영리함과 기민함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성이 볼 때 여러분의 매력은 완성된 모습의 인간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이상적인 교류와 로맨틱함을 상징하는 러버스, 완성과 성취를 뜻하는 더 월드, 균형과 반듯함을 상징하는 저스티스. 이성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균형과 반듯함, 그러니까 빈틈이 없다는 건 자기 할 일 또는 할 도리는 다 하고 할 말도 다 하는, 어찌 보면 멋있지만 쉽게 친해질 틈이나 계기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완성과 성취는 마치 여러분을 둘러싼 화려하고 견고한 바리케이트가 존재하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삶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류는 나 아니어도 주변에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좋은 사람들이 늘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상대방이 볼 때 여러분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하지만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또한 쉽게 다가갈 수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성들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이상 고민하고 수많은 다짐과 더불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다가가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나 호감이 있다고 말하는 이성이 있거든 너무 무시하거나 매몰차게 대하지 마시고 거절을 하더라도 정중하게 해주시고요.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쿨하게 번호를 알려주거나 위트 있게 여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매력이 한층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외부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매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은 차분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분의 성격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은 어딜 가도 주목받는 이미지를 가졌다고 보여져요. 황제와 매지션, 둘 다 외모가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요. 두 카드에 공통적으로 수탉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외모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내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존감도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 와중에 여러분이 어딘가에 컴플렉스가 있다 해도 그것을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또는 메이크업으로 커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부각시켜서 여러분만의 유니크한 매력으로 어필하는 재능 또한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악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초라한 차림을 하고 있어도 시선을 끌 수밖에 없고 사람이 붙기 마련인데요.
이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부는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듯 여러분은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소란한 시기를 매번 잘 견뎌내야 할 것 같아요. 스쳐가는 바람마다 인연을 만들기보단 스쳐가는 바람은 그런대로 잘 보내주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연은 스치는 바람 중에 있지 않고 언제나 따뜻하게 여러분을 감싸주고 비춰주는 태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쳐가는 인연 때문에 너무 오래 연연하거나 아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성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매력을 보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절벽 바위 틈새에 자라난 야생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홀로 피어나서 약하고 당장이라도 시들어버릴 것 같지만 강한 바람을 견디다 보니 그 뿌리가 강하고 물기 없는 바위에서 꽃을 피우다 보니 여린 듯 보여도 그 생명력이 강하고 그늘 한 점 없는 절벽에 매달린 채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피워낸 꽃이다 보니 그 향기와 색감이 오묘하게 아름다운 그런 야생화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한 동료나 동기, 친구여도 편하게 대하기 어렵고 그들보다 클래스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야 할 것 같은 어려운 느낌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성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편하다면 지금과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이성과 좀 더 유연하게 교류하고 싶다면 지금보단 부드럽고 가볍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내야 이성들도 편하게 말을 걸어올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을 비춰줄 사람, 태양과 같이 따뜻하고 한결같은 여러분의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리딩을 모두 마쳤는데요. 제 해석 내용이 마음에 들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공유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비숍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